안녕하세요. 테크형 김시소입니다. 오늘은 게임빌, 컴투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두 기업은 오너가 같은 형제 기업이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가 유명하고요. 게임빌 역시 뭐 여러 모바일 게임을 내놓는 대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기업들이 뭐 신작도 있고 최근에 인수나 전략적 투자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기업 움직임 올해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이현수 기자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컴투스가 곧 출시하는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서머너즈워 이름이 붙은 걸 보니까 서머너즈워의 후속작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서머너즈워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스핀오프작입니다. 예, 이거 언제 출시하나요? 4월 29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합니다. 예, 4월 29일이면 우리가 촬영하는 날짜로부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서머너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가 됐잖아요. 이게 서머너저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몇 개국에서 출시가 되는 건가요?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230개국 이상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서머너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흥행을 기록을 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 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100년 전쟁이라는 거는 뭐 서머너저의 어떤 부분을 계승한 게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서머너즈워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겼던 몬스터. 이 몬스터가 이제 원래는 수집해서 뭐 육성하고 소환하고 이런 재미를 가진 게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몬스터들 간의 대결, 소환사들의 대결을 따로 빼가지고 1대1 대결을 실시간 전략으로 만든 게 서머너저 100년 전쟁입니다. 아, 그러면은 서머너즈에 있던 원래 그 PVP 컨텐츠들을 따로 빼내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서머너즈워에는 1대1 아레나라고, 월드 아레나라고 그래가지고 4대4의 대결을 펼쳤거든요. 한 사람의 소환사가 4가지의 몬스터를 가지고, 근데 이것은 8개의 몬스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4명, 후이 4명, 이렇게 해서 실시간 전투를 펼치는데요. 그 전에는 서머너즈워에서는 몬스터들의 스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0년 전쟁에서는 그 몬스터 스킬에다가 카운터 스킬, 또 소환사 스펠을 더 추가해가지고 전략이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더 이렇게 다툰다는 느낌을 더 다이나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췄습니다. 그러면은 서머너즈의 그런 어떤 PVP 아레나보다 훨씬 좀 약간 고도화된 그런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운터 스킬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 카운터 스킬은 상대가 스킬 쓸 때 언제 어디서 쓸지 예상을 알고 먼저 카운터 스킬을 사용하면은 상대 스킬보다 자기의 스킬이 먼저 발동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눈치 싸움과 전략을 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서머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나온 지 한 7, 8년 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그 모바일 게임 그래픽도 많이 발전했고 핸드폰 사양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훨씬 좀 약간 진일보한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픽을 일신해 가지고요. 좀 더 고플짐의 그래픽, 그리고 깔끔해졌고, 그래서 몰입감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서머너저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서머너저가 워낙 글로벌에서 공전 히트를 친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투스를 또 그동안 컴투스의 매출을 책임지던 게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너저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게임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게 서머너저 정도의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서머너저의 IP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초반 모객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자제품이나 게임 같은 거를 고를 때 일반적으로 전작에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은 후속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0년 전쟁도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또 뭐 컴투스는 인플루언서 100명을 불러다가 사전 행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 수만 모아도 이제 한 3천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컴투스도 좀 흥행을 많이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반 무객이 컴투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100년 전쟁은 이 실시간 전쟁 게임이기 때문에, 전투 게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칭이 돼야 돼요. 내가 매칭 버튼을 눌렀을 때 나랑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 풀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풀을 넓히기 위해서 초반 모객에 상당히 흥행 열쇠를 갖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그래서 이제 뭐 컴투스도 사전에 인플루언서도 초대하고 홍보 모델도 지금까지 게임에서 볼 수 없던 이제 모델들을 선택했는데 뭐 진성규 배우, 송강 배우, 박예린 배우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얼굴을 알리신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해외에 인지도를 넓히겠다 이런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서머너저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도 워낙 뭐 기대를 하고 있는 IP다 보니까 뭐 초반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일단 모객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모객도 모객이지만은 이 매출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요게 게임 시스템이나 뭐 BM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예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매출도 괜찮을 것 같나요? 네, 그 백년 전쟁이 서머너즈워보다는 이제 1인당 평균 매출 자체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승패가 갈리는 이제 실시간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실시간 게임을 할 때는 그 상당히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 있는 뭐 라이엇 게임즈의 롤이라든가 클래시 로얄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기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지면은 또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장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실시간 전략류의 게임들이 서구 시장에서는 주류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머너저보다는 매출 기대치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서머너저보다 개인당 매출도 좀 높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기록할 수 있는 좀 매출 총량도 좀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IP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전작의 후광도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지속성의 문제가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게임이 얼마나 이거를 장기 흥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백년 전쟁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좋은 전망들을 해줬는데, 백년 전쟁이 가지고 있는 좀 리스크나 변수는 없을까요?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게 이 IP 자체가 서구 시장에서 인기를 끈 IP이기 때문에 서구 시장에서 얼마나 정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서구 시장 유저들이 한국 유저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천천히 열기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모객을 하고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이제 생명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컴투스는 매출이 해외가 더 높죠? 서머너저 때문에. 예, 지금 전체 매출에서 80%가 해외 매출이고요. 그 중에 절반이 북미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에 대한 어떤 해외의 반응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시 사전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미국 유튜버라든가 프랑스 유튜버들이 굉장히 게임에 CBT를 하면서 작년에 CBT를 했었거든요.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다수고요. 그리고 지금 서머너즈와의 e스포츠 월드 아레나를 갖고 e스포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e스포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은 우리가 그 전작의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IP고 매출과 모객에서 충분히 어떤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게임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게임빌이 사실 뭐 컴투스랑 오너가 같은 형제 기업인데 게임빌이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어요. 뭐 아주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게임사로서는 좀 약간은 이례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뭐 행보가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왜 투자한 겁니까? 이번에 게임빌이 코인원에 312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한 13%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인원 기업 가치를 한 3,85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략적 사업 시너지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미래 사업 기회를 좀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 기업 가치를 좀 높여보자. 이런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컴투스를 비롯한 이제 전 자회사에 전사적으로 블록체인 관심도를 좀 높여서 다음 사업에 융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빌은 코인원이랑 이제 같이 함으로써 대규모 트래픽 처리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해킹 대응 보안 기술, 계정 보안 이런 것들의 뭐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개발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거래소인데, 사실 게임사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좀 시도들은 몇 번 했었는데, 뭐 화제는 됐지만 사실 크게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성과를 낸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빌의 코인원 투자도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게임 산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의 미래를 포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게임빌에서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요즘 유행하는 뭐 블록체인 게임들 이런 거를 시도를 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국내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게임빌처럼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게임 아이템을 개인 소유로 인정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포석이다. 그리고 이제 워낙 블록체인이나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투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게임 업체들이 보면은 종종 블록체인에 관심을 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사실은 가상 자산이나 화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좀 블록체인과 코인에 게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게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활용할 여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른 거래소 매각설의 넥슨이나 위메이드나 이런 게임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는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사로서 동력을 최근에 좀 많이 잃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로서의 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로서요. 뭐 신작을 퍼블리싱하고 아니면 뭐 자체 개발작을 만들고는 있지만 흥행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밑에 컴투스라는 든든한 개발사도 있고 여러 자회사가 있으니까 지주회사로서 투자와 유통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행보로 또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빌은 지주사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게임빌은 개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 유통 그리고 뭐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좀 역할을 하고,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력을 가지고 글로벌 흥행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게임빌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뭐 제노니아 같은 IP도 아예 컴투스 쪽에서 개발을 하고 컴투스와 게임빌의 그 해외 지사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글로 이제 게임빌이 유통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은 컴투스 게임빌 두 형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투스 서머너저 100년 전쟁은 뭐 흥행 청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주사 역할로 전환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게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기업 항상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현수 기자와 게임빌 컴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